자, 오늘은 이제 6장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 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예요. 먼저 책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림이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다. 그럼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사의 포텐셜이 어떤 모양을 이루냐면은 이런 포텐셜 모양을 이룬다고 했죠. 그리고 이 포텐셜로부터 많은 걸 알 수가 있는 첫 번째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포텐셜 미니멈까지의 거리로부터 뭐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결합 길이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포텐셜 미니멈으로부터 요 위까지의 간격으로부터 우리 뭘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결합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책에 보면은 D 말고 D0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를 D0. 자, D0하고 D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지역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V가 양자수인데 몇부터 시작하는 정수냐면은 0부터 시작하는 정수.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에너지 최소값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V가 0일 때가 에너지 최소값인데 0 대입해 주게 되면 2분의 1 H거든요. 요 간격이 바로 2분의 1 H입니다. 진동자가 가질 수 있는 최저 에너지가 여기. 따라서 실제 측정되는 결합 에너지는 D2가 아니고 D0. 왜 그러냐면 분자는 여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2분의 1 H라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측정되는 결합 에너지는 이제 D0에 해당한다.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다라고 보면은 원자에 원자 오비탈이 있는 것처럼 분자에는 분자 오비탈 에너지가 있고 준위가 이렇게 양자된 에너지. 그리고 이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분자 오비탈 같은 경우는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뀔 수가 있어. 뭐에 따라 바뀔 수가 있냐면은 H 원자와 C의 원자 사이 거리 R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R이 증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떨어질 수가 있어. 이 오비탈 에너지는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R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전자는 그대로 이제 배치가 돼. 그럼 이제 뭘 그릴 수가 있냐면 X축을 우리가 R이라고 그러고 Y축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한 걸 Y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R이 1옹스트롬일 때는 에너지가 여기가 되겠지만 R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 에너지 합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R에 따라서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해보면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연결해주게 되면은 이런 커브가 나온다. 바로 이 커브가 앞에서 말했던 이 커브에 해당한다. 자, 그럼 이제 6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6장은 얘가 뭐냐면 얘. 이거 우리가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주로 할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그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르거든요. 분자 오비탈은 전자가 어떻게 퍼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R의 함수가 되겠죠. R은 뭐냐면 전자의 작용. 근데 이 오비탈은 뭐에 따라 또 달라지냐면은 원자 사이의 거리 R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은 파라미터로 뭐를 갖고 있냐면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 R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할 얘기는 바로 요것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해주려고 해요. 자, 요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분자라고 하게 되면 H2 플러스 분자가 가장 간단한 분자가 되겠죠. A 프로톤이 있고 B 프로톤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는 시스템. 세 개의 입자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이에요.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경우는.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파동함수는 어떤 형태를 띌 것이냐? 이런 형태를 띠겠죠. 첫 번째는 전자의 좌표. 두 번째는 요 핵의 좌표. 그를 XA, YA,
B 프로톤의 좌표. 그래서 XB, YB, GB 이렇게 9개의 좌표를 독립변수로 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표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얘를 갖다가 스몰 r로 표기하고 얘를 갖다가 전부 핵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r로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간단하게 r, 스몰 r, 라지 r 이렇게 표기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전자의 좌표, 이거는 핵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분자의 함수는 이런 형태의 나타나요. 근데 이 함수를 그대로 놓고 우리가 풀지는 못하고 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풀어요. 어떻게 놓고 푸냐면은 이렇게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에다가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에 곱으로 놓고 이제 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냐면은 여기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에 뭐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냐면은 핵의 위치가 파라미터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이 뭐냐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이라고. 바로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방금 내가 배웠던 요것에 해당한다. 분자가 R이 딱 결정이 되면은 원자석이 R이 딱 결정이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분자 오비탈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보거든요. 근데 얘가 뭐를 파라미터로 갔냐면은 핵의 위치를 파라미터로 가죠. 여기는 핵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오비탈 에너지가 바뀌거든요. 에너지 주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곧 보겠지만 모양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파라미터로 R을 갖게 돼. 라지 R을 갖게 돼. 자, 근데 이 상황은 마치 뭐랑 같냐면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가 라지 R에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파티클이나 박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파티클이나 박스에서 박스가 여기가 x 이퀄 0, x 이퀄 l에서 여기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파동 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나왔어요. 여기 파동 함수 어떻게 되냐? sin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x가 뭐냐면은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예요. 근데 파라미터로 뭘 갖고 있냐면은 라지 L이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파티클이나 박스의 파동 함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인데 뭐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냐면은 L이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어. L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L이 뭐 이용스트롬일 때가 있을 것이고 L이 바뀌어서 뭐 이용스트롬일 때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L이 이용스트롬일 때는 이런 함수였다가 L이 이용스트롬일 때는 뭐 이런 함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요 함수 혹은 요 함수가 바로 요걸 하는 거예요. 요 파동 함수는 x의 함수이긴 하지만 라지 L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요 벽이 왼쪽 벽이 여기 H 원자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벽이 CL 원자가 들어있는 거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 그 가운데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H하고 CL이 분자니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은 파티클 박스에서는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은 요 벽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파티클 박스의 파동 함수도 사실은 이런 형태로 표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이기 때문에 x의 함수이긴 하지만 뭐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냐면은 라지 L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n 이퀄 1인 상태예요. 여기가 x 이퀄 0이고 x 이퀄 1. n 이퀄 1일 때 파동 함수는 이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내가 이 벽을 늘려가지고서 어디까지 늘릴 거냐면은 2L까지 늘려요. 그래. 이 벽을 늘려가지고서 길이가 2L인 상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질문은 뭐냐면 지금 전자가 n 이퀄 1인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파동 함수로 표현되고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벽을 늘려가지고서 2L까지 늘리려고 그래. 그럼 이 함수가 어떤 모양이 될 거냐가 지금. 놀랍게도 이 벽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상태가 다르죠. 원천은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 이 벽을 천천히 움직여.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 그때 이 함수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이런 모양이 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여기 함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늘리게 되면은
요 끝이 계속 따라가게 돼가지고서 그냥 끝까지 2L까지 간다는 거죠. 이거는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조금 줄어들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움직일 때. 얘를 빨리 움직일 때. 그래서 질문은 어떨 때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고 어떤 때가 빨리 움직이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이 안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기준이 돼요.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이 벽을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서 벽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고,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보다 벽이 훨씬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벽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다, 여기 또 놈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자가 이 벽을 따라오지를 못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 이렇게 극단적인 상태가 돼요. 벽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여기 있던 벽이 순식간에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냥 요런 함수로 표현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n 이퀄 1인 상태에 있었는데 벽을 천천히 움직이느냐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벽이 천천히 움직여서 요 상태가 됐다. 그때 요 상태에 있는 전자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은 얼마가 될 거냐는 거죠. 근데 이 상태는 n 이퀄 1인 상태잖아요. 벽의 길이가 2L일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2N은 8M의 2L 제곱에 N 제곱 H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졌겠죠. 여기서는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8M L 제곱에 N 제곱 H 제곱을 썼죠. 벽이 L이었을 때 그리고 N 이퀄 1인 상태였었다. 그럼 에너지가 8M L 제곱에 N 제곱 H 제곱이었다가 천천히 늘려서 얘가 되면은 이제는 L이 뭐로 바뀌냐면은 다 똑같은데 2L로 바뀌잖아요. 2L로 바뀌기 때문에 8M 2L 제곱 N 제곱 H 제곱으로 바뀌어요. 에너지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얘야 얘. 벽을 빨리 움직여가지고서 이런 함수로 표현된 상태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얼마가 될 거냐는 거지. 얘는 n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는 이런 상태고 n이 2일 때는 어떤 상태다. 이런 상태면 그런 거 그릴 수 있잖아. n이 3일 때는 뭐 이런 상태가 되잖아. n이 1일 때는 요 상태, n이 2일 때는 요 상태, n이 3일 때는 요 상태인데 이 상태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런 함수로 표현되는 상태 에너지를 측정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 한 값만 나와. 한 값만. 요 에너지로 표현된 에너지만 한 값만 계속 나오거든요. 주구장창. 근데 요 상태로 표현되는 때는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은 한 값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값이 나와요. 어떨 때 측정하면 에너지가 요 값이 측정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요 값이 측정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요 값이 측정이 될 때가 있어요.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었는데요. 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무한히 많은 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해들이 이루는 집합이 굉장히 독특한 성질 두 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소무만하다. 두 번째는 컴프리셋을 이룬다. 특히 이 두 번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이게 x 이퀄 0이고요. x 이퀄 2a. x 이퀄 0과 2의 사이에 정의된 어떤 함수, 임의 함수야. 그걸 내가 fx라고 부르면은 얘가 컴프리셋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함수는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 플러스 나온 헤들, 풋사이1, 풋사이2들의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어떤 함수든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컴프리셋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예에서는 이 fx가 뭐냐면 바로 이 함수라는 거예요. 이 함수. 요게 fx. 요게 소위 fx다. 벽을 빨리 움직여가지고서
요런 함수를 만들 때 나온 그 함수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푸사이1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함수죠. 푸사이2 이런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함수는 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이 함수들 이거 n 이퀄 1인 상태고 n 이퀄 2인 상태고 n 이퀄 3인 상태죠. 이런 상태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요 상태에 있을 확률도 있고 요 상태에 있을 확률도 있고 요 상태에 있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은 여러 값이 나온다. 얘와는 다르게. 다시 정리하자면은 지금 상자가 길이가 L인 상자 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벽을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가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냥. 에너지가 쭉 따라와. 요 식으로. 요 L 대신에 EL만 바뀌어지는 뿐이지 에너지가 그냥 쭉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움직여버리게 되면은 요 상태 에너지가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요 에너지가 나오고 어떨 때는 요 에너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자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에 대입하면 여기 H가 있고 예를 들어서 HA 프로톤이 있고 HB 프로톤이 있고 가운데 전자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핵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천천히 움직여. 전자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상태 에너지는 계속 따라간다는 거지. 요 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 핵이 움직이는데 전자보다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요 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면은 이 핵이 움직이는데 전자보다 빨리 움직이냐 늦게 움직이냐가 관건인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전자의 질량이 핵의 질량보다 굉장히 작거든요. 거의 2000배 이상 핵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얘가 핵이 전자보다 2000배가 무겁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거라는 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얘보다 빨리 움직이지는 못할 거라는 거야. 질량이 2000배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은 전자보다 매우 천천히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핵이 전자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핵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상태는 계속 이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핵이 움직이게 되면은 파동 함수가 계속 그 벽을 따라서 함수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핵은.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파동 함수가 XL. 요게 의미가 있다. 이게 L이 파라미터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핵이 전자보다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요 파동 함수는 L을 파라미터로 이용을 해서 천천히 따라갈 거다라는. 그래서 말을 좀 복잡을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함수는 요 함수예요. 원래 함수는 요 함수인데 얘를 갖다가 두 함수에 곱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이쪽을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고 얘를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인데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에는 뭐가 따라다니냐면은 핵의 위치가 파라미터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근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본 오펜하이머 근사라고. 근데 분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요 근사를 쓰게 돼. 근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꼴이 아니야. 이 꼴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근사라는 거죠. 근데 그 근사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핵이 전자보다 엄청 무겁기 때문에 이 근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요거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앞으로 할 주요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분자 오비탈은 전자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이라서 수모랄 전자의 좌표의 함수이긴 하지만 뭐가 당연히 들어가냐면은 핵의 위치가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자 오비탈을 볼 텐데요. 자, 원자에는 원자 오비탈이 있고 분자에는 분자 오비탈이 있거든요. 근데 원자 오비탈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원자 오비탈에는 1s니 2s니 2p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자 오비탈에도 마찬가지예요. 분자 오비탈에도 이름이 있어. 근데 이름이 좀 복잡해. 자,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분자 오비탈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요. 분자 오비탈의 이름은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이게 분자 오비탈의 이름이에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보다는 좀 복잡해요. 자, 먼저 오른쪽 위 머리 부분에는 여기 아스테릭 자가 들어갈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액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여기에 G자가 들어갈 때가 있고 U자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G자는 뭐의 약자냐면은 게라데의 약자. U자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뭐의 약자냐면은 운게라데의 약자. 자, 그다음에 큰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시그마, 파이, 델타라는 그리스 문자가 들어가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상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토믹 오비탈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네 개가 하나의 몰레큘 오비탈의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자 오비탈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원자 오비탈처럼. 이 분자 오비탈 중에 몇 가지 예를 한번 이제 들어 설명 한번 해보도록. 저 분자 오비탈 중에 1파이지 스타라는 오비탈이 있거든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이런 모양. 여기에 이제 원자핵이 들어가 있어요. 원파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 여기 핵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좀 가서 3 시그마 U 스타 오비탈.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 여기에 원자핵이 있어. 마지막으로 3 시그마 G 오비탈. 어떤 모양이냐면 플러스 여기가 원자핵이 있어. 오비탈 이름이 다 나오죠, 그죠? 먼저 여기 아스테릭 자가 있죠, 그죠? 오른쪽 머리 위에 아스테릭 자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아스테릭 자가 있고 아스테릭 자가 없죠. 먼저 아스테릭 자가 있는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노달 플레인과 상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달 플레인이 있죠, 그죠? 여기 노달 플레인 있어. 노달 플레인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파동 함수가 제로가 되는 플레인이 있는데 그 플레인이 여기 원자 가운데를 자르고 있을 때 얘처럼 그러면 그 오비탈을 아스테릭 자를 붙여요. 자, 여기도 노달 플레인이 있죠, 그죠? 여기도 노달 플레인이 그 노달 플레인 어떻게 했죠? 이번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스테릭 자를 붙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노달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노달 플레인이 있고,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스테릭 자가 붙어 있지 않아. 얘는 왜 아스테릭 자가 붙어 있냐면은 노달 플레인인데 그 노달 플레인이 원자와 원핵 사이를 자르고 있어. 그럴 때 아스테릭 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노달 플레인이 있지만 원자와 원자 사이를 자르는 노달 플레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스테릭 자가 붙어 있지. 얘를 한번 볼까요? 얘도 노달 플레인 있죠?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이 노달 플레인은 원자 가운데 사이를 자르고 있어. 그 아스테릭 자가 붙어 있는 거야. 여기도 노달 플레인이지. 여기도 있지만 원자 사이를 자르는 노달 플레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스테릭 자가 붙어 있지가 않아. 자, 아스테릭 자가 붙어 있는 오비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안타이 본드 오비탈이라고. 아스테릭 자가 붙어 있는 오비탈. 왜 이런 이름이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공유결합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수소 원자가 있었거든요. 자, H2라는 분자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냐면은 얘하고 얘는 전자를 갖고 있는데 두 개의 수소는 그 전자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면은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전자가 이 가운데 부분에 분포하게 되면은 결합이 형성이 돼. 그걸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왼쪽 프로톤의 원자핵하고
가운데 몰려있는 원자 구름 사이에 인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원자핵과 가운데 전자 구름 사이에 인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두 개의 프로톤이 서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공유결합. 그래서 공유결합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자가 어디에 분포해야 되냐면은 가운데 분포해야 된다. 가운데. 근데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지 않고 이렇게 분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분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운데 전자가 없어. 이런 분포에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원자핵이 서로 마주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프로톤 사이에서는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결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안타이곤 오비탈. 이 오비탈은 특징이 뭐죠? 가운데 전자가 없어요. 가운데 전자가 없으면은 원자핵이 서로 마주봐서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 결합이 형성이 되지 않는데, 이런 오비탈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운데 전자 구름이 없는 거라. 바로 이런 거라. 이게 뭐예요? 노달 플레이는 전자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원자 사이.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노달 플레이 있는 오비탈을 우리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안타이 본딩. 그다음 요쪽엔 G자가 들어갈 때가 있고 U자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동액 이온자 분자의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은 게라디 오비탈은 쉽게 말하면 우함수야. 우함수. 원점에 관한 대칭을 이동을 시켰을 때 부호가 바뀌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는 오비탈을 게라디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부호가 바뀌는 오비탈을 운게라디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함수, 기함수의 개념입니다. 이거 게라디 오비탈이거든요. 왜 게라디 오비탈이냐면은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중심에 대칭을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는 원점에 대칭시켜주면 마이너스가 되죠. 플러스는 플러스가 돼. 부호가 안 바뀌는 오비탈이야. 원점 대칭을 시켰을 때. 그래서 게라디 오비탈. 쉽게 말하면 우함수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오비탈은 어떤가요? 여기 있던 놈이 원점에 대칭시켜주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가는 오비탈.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걔는 우리가 운게라디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케이스 한번 더 볼게요. 얘는 운게라디 오비탈. 왜 그러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죠? 플러스로 가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부호가 바뀌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얘는 운게라디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 오비탈은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얘는 게라디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함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은 여기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그마가 들어가거나 파이가 들어가서 델타,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자, 근데 얘네들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원자에도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에 해당하는 거야. 똑같은 건 아닌데 가군동량과 상관 있는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양자수를 알려주는 거냐면 L 양자수를 알려주는 거죠. 가군동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자수잖아요. 자, 근데 분자에서는 요것은 가군동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나타내는 문자냐면은 가군동량의 기축 성분값을 알려주는 양자수, 그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가군동량의 기축 성분값이 0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가군동량의 기축 성분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H바다. 그러면 그거는 파이 오비탈을 나타내죠. 플러스 마이너스 2H바다. 그럼 그거는 델타 오비탈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은,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원자에서는 우리가 L 양자수도 있지만 ML 양자수도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원자에서는. 자, 원자에서는 L 양자수도 정의할 수가 있고 ML 양자수도 정해줄 수가 있어요. L 양자수로부터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죠? 가군동량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ML 양자수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원자에서는 L양자수, ML양자수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자에서는 가군 용량의 크기가 얼마다, 가군 용량의 지축 성분값이 얼마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온자 분자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이온자 분자에서는 시그마 파이 델타가, 시그마 파이 델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군 용량의 지축 성분값이 얼마라는 얘기잖아요. 얘밖에 알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얘기하자는 것은 뭐냐면 그 몰레큘라 분자 오비탈에서는 시그마 파이 델타밖에 없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온자 분자에서는 지축 성분값밖에 못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원자에서는 지축 성분값뿐만이 아니라 크기도 알 수가 있는데 이온자 분자에서는 크기는 알 수가 없어. 지축 성분값밖에 모른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1차원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X축이에요. 근데 포텐셜이 있어. 포텐셜이 상수야. 그러면 포텐셜이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포텐셜이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입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입자가. 그러면 요 입자는 어떻게 돼? 포텐셜이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포텐셜이 상수라고 하게 되면 요 입자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안 변하겠죠. 속도는 안 변해. 다시 말하면 운동량이 안 변해. 포텐셜이 상수인 시스템에서 입자의 운동량은 얘는 변하지가 않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얘가 보존이 된다고. 가공 능력이 보존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 포텐셜이 이렇게 플랫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모닉 오실레이터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했다고 그러면은 입자가 어떻게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속도가 계속 바뀌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요게 보존이 안 되죠, 그죠? 이 경우는 운동량이 안 변해. 보존되는 양이야. 근데 포텐셜이 바뀌게 되면 Vx는 지금 이거 2분의 Kx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포텐셜 X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은 더 이상 얘는 보존되는 양이, 이건 정의할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텐셜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포텐셜이 어떤 모양을 해야 되냐면 이런 모양을 해야 돼. 상수가 돼야 돼, 상수.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병진 대칭인 거야. 포텐셜이 상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X축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포텐셜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좌표축을 X축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이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뭐가 보존이 되냐? 선의 운동량이 안 바뀌더라라는 얘기. 잠깐 갖다 원자에 한번 바뀌었고, 원자는 어떤 경우냐면은 구형 대칭을 이루는 경우. 여기 원자 핵이 있죠? 전자가 있어요. 얘가 느끼는 포텐셜은 어떨까요? 얘는 아까와는 다르게 병진 대칭은 없지만 무슨 대칭을 갖고 있냐면은 구형 대칭을 갖고 있어.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R만 똑같게 되면 세타 파이에 의존하지가 않잖아요.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구형 대칭이야. 이때 뭘 보일 수가 있냐면 이때는 뭐가 보존이 되느냐면은 가군 능력 벡터가 보존된다. 아까는 뭐가 보존됐어? 선형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죠. 왜 선형 운동량이 보존이 되냐면은 포텐셜이 병진 대칭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가 보존이 되느냐? 가군 능력이 보존이 돼. 왜 그러느냐? 포텐셜이 구형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원자의 경우라는 거예요. 이게 원자의 경우. 근데 이온자 분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지축이라고 그러면은 지축에 또 다른 원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개의 핵이 지축에 있어. 그럼 이때는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더 이상 구형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자는. 왜냐면 지축에 또 다른 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구형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온자 분자에서는 이게 보존되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군 능력 벡터가 보존되는 양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대칭성이 있어요. 무슨 대칭성이 남아있냐면은 얘가 느끼는 포텐셜의 구형 대칭은 아니지만 지축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텐셜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축의 회전에 대해서는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일 수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가군 능량은 보존되지 않지만 뭐가 보존되는 양이냐면은 가군 능량의 지축 성분값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축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는
포텐셜이 안 바뀌기 때문에. 바로 이온자 분자가 이 케이스는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핵이 G쪽에 있기 때문에 구형 대측은 아니야. 하지만 G축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는 포텐셜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보존이 돼. 얘는 안 바뀌는 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자와는 다르게 원자에서는 가군 동력 크기도 알 수가 있고 가군은 지축 성분값도 알 수 있는 반면에 이온자 분자에서는 가군 동력의 지축 성분값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분자 오비탈 이름을 정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시그마 파이 델타가 뭐냐면 가군 동량의 지축 성분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가군 동량 크기가 얼마다라는 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온자 분자에서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의 H가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뭐 이게 지축이라고 그러면은 지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던 반시계 방향으로 돌던 에너지가 다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자 분자의 분자 비탈은 언제나 쌍으로 나와요. 두 개가 나와. 두 개씩 언제나 나와. 시계 방향으로 도는 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놈. 에너지가 똑같아요. 0일 때는 안 도는 거니까 얘는 에너지가 하나밖에 줄 수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세분 부분이야. 자, 근데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여기 어토믹 오비탈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 왜 어토믹 오비탈이 들어가느냐? 자, 먼저 요 오비탈하고 보자. 요 오비탈. 이게 분자 오비탈이라고 그러는, 이걸 분자 오비탈이라고 그러는데, 분자 오비탈은 계속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뭐에 따라서 분자 오비탈의 모양이 달라지냐면은 원자 사이에 거리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얘 모양이 달라져요. 얘 모양이. 자, 근데 지금은 R이 예를 들어서 이동수처럼 정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멀리 떨어뜨릴 거야. 멀리 떨어뜨리게 되면은 더 이상 분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말은 분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개의 원자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는 독립적인 두 개의 원자지 그거를 분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R을 바꾸게 되면은 이 분자 오비탈의 모양이 바뀔 거거든요. 근데 R을 무한대로 떨어뜨렸을 때 나오는 그 분자 오비탈은 사실은 더 이상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자 오비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원자 오비탈. R을 무한히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 어떤 오비탈이 나올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1파이지 스타 오비탈에서 R을 무한대로 떨어뜨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까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게 돼요.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죠? 이게 G축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X축이라고 그러고 이게 X축이거든요. 두 개의 PX 오비탈이 나온다. 두 개의 PX 오비탈. 이거 갖다가 멀리 떨어뜨리게 되면 왼쪽 원자에겐 이 오비탈, 오른쪽 원자에게는 이 오비탈, PX 오비탈이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원파이 오비탈도 R을 무한히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어떤 오비탈이 나올 거냐면 이런 오비탈이 나올 거예요. 얘도 PX 오비탈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원파이즈 스타 몰리큘러 오비탈이나 원파이 오비탈이나 R을 무한대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두 개의 독립적인 원자가 나와서 원자 오비탈이 나올 텐데 어떤 오비탈이 나오냐면은 2px 오비탈이 나온다. 2px 오비탈.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죠. 중요한 차이점. 원파이즈 스타하고 원파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얘도 2px 오비탈, 얘도 2px 오비탈인데 중요한 것은 얘네와 얘네 사이 상대적인 위상이에요. 얘하고 얘는 어떻죠? 위상이 똑같은 놈이 나와. 여긴 마이너스인데 여긴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2px라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px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2px라고 그러면 얘도 2px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둘 다 2px가 나오는데 하나는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부호가 똑같은 놈. 다른 놈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내가 이 오비탈을 R을 멀리 떨어뜨려서 나오는 오비탈을 근사적으로 뭐라고 표현해 줄 거냐면 근사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란 얘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근사적으로 부호가 똑같은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사를. 둘 다 2px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부호가 달라야 돼.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 다를 수밖에 없나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노달 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호가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요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획을 잡아 끌어. 잡아 끌면 어떤 오비탈이 나올까요? 이런 오비탈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아 끌어. 그러면 얘는 이런 오비탈이 나올 거예요. 자, 요 축 원자를 연결하는 축을 G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3 시그마의 스타나 3 시그마 G나 어떤 오비탈이 나오냐면은 2pg 오비탈이 나옵니다. 둘 다. 얘도 2pg고 얘도. 근데 차이점이죠. 중요한 차이점이죠. 얘는 어떻게 나오죠? 요 가운데 부호가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놈. 여기는 요 놈하고 요 놈이 부호가 다른 놈이 나오겠죠. 다른 부호가 나와.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죠? 여기 노달 플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노달 플레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얘는 같은 부호가 나와야 되고 얘는 다른 부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근사적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2pga 빼기 2pg b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오비탈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2pga 플러스 2pg b라고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얘기해 줄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부르고 얘를 플러스로 부르는데 사실은 부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부호가 왜 중요하지 않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G축을 잡을 때 요거를 G축으로 잡을 거예요. 요쪽 왼쪽 핵에서는 요걸 G축으로 잡아. 그래서 2pga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내가 G축을 요거로 잡을 거라는 거거든요. 오른쪽은 왼쪽 핵의 G축은 이쪽으로, 오른쪽 핵의 G축은 이쪽으로. 그랬을 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싫다. 나는 이 축이 싫다. 나는 G축을 이렇게 잡지 않고 나는 이렇게 G축을 잡을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부호가 중요한 것이 가운데 부호가 뭐가 되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니? 여기 가운데 부호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죠? 여기 오른쪽 핵의 G축을 이쪽으로 잡느냐 이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부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이건. 그죠? 나는 이걸 이렇게 잡을 거야. 나는 이렇게 잡겠다.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부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G축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죠?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 부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원파이즈 스타나 원파이 우다 핵을 머리에 떨어뜨리게 되면 뭐가 나오죠? 원자 오비탈이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3 시그마 유타나 3 시그마 G나 원자를 머리에 떨어뜨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자 오비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쓰느냐? 여기다가 원자 핵을 멀리 떨어뜨렸을 때 나오는 원자 오비탈 이름을 여기다 쓰게 된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내가 원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걸 핵을 멀리 떨어뜨려서 나오는 원자 오비탈을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원자 핵을 줄이겠다. 가까이 다가가서 R을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도 원자 오비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될까? 핵을 두 개를 짜부시키는 거야. 이 핵을 완전히 짜부시키게 되면 어떤 오비탈이 나올까요? 이때는 이런 오비탈이 나오고 R을 0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원자 오비탈. 이거 무슨 오비탈이야? 이거 d 오비탈이잖아. d 오비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컨벤션을 따르는데 옥스토비 책에서는 원자 핵을 멀리 떨어졌을 때 나오는 원자 오비탈을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다른 책에서는 난 싫다. 나는 핵을 가까이 다가오게 했을 때 나타나는
원자 오비탈을 쓰겠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분자 오비탈하고 원자 오비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면 어떤 오비탈이 나오냐면은 분자 오비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근사적으로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분자 오비탈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 떨어뜨리면 결과적으로 원자 오비탈의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LCAO라고 부릅니다. 뭐의 약자냐면 어토믹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어토믹 오비탈을 더하고 빼고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무한히 많은 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해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은 컴프리셋을 이룬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어떤 임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는 반드시 이런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표현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우리 케이스는 뭐냐면은 요 임의 함수가 바로 뭐냐면은 분자 오비탈.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자 오비탈을. 근데 분자 오비탈은 뭐로 표현되는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게 그냥 함수가 아니죠.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해집합들의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해가 뭐예요? 1s 오비탈, 2p 오비탈 이런 것들이에요. 원자 오비탈은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원자 오비탈들의 선형 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 자, 근데 어떤 함수를 이런 식의 무한급수로 표현되는 것들은 상당히 많아.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익스포넨셜 x승이죠. 익스포넨셜 x승 어떻게 표현되냐? 쭈쭈쭈쭈 같다는 거. 이거는 결과 이 x승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x의 0승, x의 1승, x의 제곱들을 무한히 더하게 되면 얘랑 거의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얘는 거의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근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 함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원래 함수에 점점 가까이 가긴 가는데 x가 작을 때는 그냥 항 두 개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얘를 표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많이 집어넣을수록 더 정확하긴 해. 근데 x가 작을 때는 한 두 개만 있어도 얘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사가 중요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거 늘려. 여기 함수를 늘리게 되잖아요. 함수를 늘리게 되면은 점점 더 원하고자 하는 몰레큘러 오비탈에 가까이 가긴 가.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인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함수를 쓰지 않고 한 두 개 함수만 써도요. 두 개 내지는 세 개 정도만 쓰더라도 충분히 몰레큘러 오비탈에 근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이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이 함수는 2pga 플러스 2pgb 함수를 근사시키다. 항 두 개를 썼다는 거예요. 두 개 2pg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얘를 근사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얘 말고 항을 더 추가시키잖아요. 그러면 더 가까워지는 거야 사실. 2pg 오비탈 말고 3pg, 뭐 4pg 뭐 그런 식으로 함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원래 이 함수에 더 가까이 가긴 하지만 우리는 두 개 함수만 쓰더라도 충분히 얘를 근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야 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매한 함수를 집어넣어주면은 많이 틀릴 거라는 거예요. 얘를 구할 때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줘야 좀 더 몰레큘러 오비탈에 가까이 가느냐 그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요 A1과 요 A2의 개수가 큰 놈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야. 큰 놈들을. 우리가 일반화하기 때문에 지금 요 A1과 A2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은 물리학 시간에 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리에이션 메소드라고 부르요. 대학에 가면은 물리학 시간에 혹은 양재학학 시간에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요 개수를 구하는 법을 배울 텐데 우리는 이제 배우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만 얘기해 줄 거야. 결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A1과 A2가 큰 함수들이 어떤 함수들이냐 그거를 그냥 결론만 얘기해 줄래요. 결론이 뭐냐면은 에너지가 비슷한 함수들. 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어줄 함수들은 에너지가 비슷한 함수들을 집어넣어줘야 A1과 A2가 큰 놈들이 만들어지더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이제 S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랩이라고 부르는데 오버랩이 큰 함수들. 그래서 S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버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수학적 쉽게 말하면 두 함수가 얼마나 겹쳐져 있는 모양이 얼마나 겹쳐져 있는가를 우리가 오버랩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오버랩은 두 함수가 있으면은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이 오버랩은 두 함수 곱한 다음에 적분해 준 거. 이것을 오버랩이라고 부르고 러프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두 함수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겹쳐져 있는가가 바로 오버랩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 오버랩이 큰 함수들끼리 집어넣어줘야 이 개수가 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이용을 해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떤 함수들을 집어넣어줘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 것인가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들어가는 함수들은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오버랩 인티그랄이 큰 함수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겠다라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엔 수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 분자. 여기가 HA 플러스 1, HB 플러스 1 있다 합시다. 여기가 HA. 여기 어떤 오비탈이 있냐면은 1SA 오비탈이 있고 1SB 오비탈이 있겠죠. 근데 여기 2S 오비탈이 있을 것이고 2SB 오비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려고 해요. 자,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조 오비탈만 있겠죠. 1SA 오비탈하고 1SB 오비탈만 있을 거야. 근데 이것들은 이제 가까이 다가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 원조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야. 1S 오비탈, 1SB 오비탈도 가까이 다가오고 2S하고 2SB도 서로 가까이 다가와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 텐데 어떤 원조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하냐? 두 가지 기준이라고 그러죠. 에너지가 비슷한 것들, 그 다음에 오버랩이 큰 것들. 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1S 오비탈하고 1SB 오비탈은 에너지 주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오비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잘 만들 거라. 에너지가 비슷하니까. 1SA하고 2SB는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오게 되면은 1SA는 1SB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고 2SA는 2SB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또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 그래서 두 개의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듭니다. 여기는 근사적으로 1SA, 1SB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1SA, 1S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2SA, 2SB도 에너지가 똑같잖아요. 요놈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본드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이 본드 오비탈. 이렇게 만든다.
예를 들어 여수도 어떻죠? 2pg의 2오비탈, 2pg 오비탈을 서로 상호작용. 3번은 플러스로 해서 2오비탈을 만들고 마이너스로 해서 2오비탈을 만들고 2pg, 2pg 오비탈이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새로운 두 개의 몰레큘 오비탈을 만들어요. 하나는 더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빼서 만들어진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1s A 오비탈, 1s B 오비탈이었다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두 개의 어텀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하는 분은 플러스로 몰레큘 오비탈을 만들고 마이너스 오비탈로 마이너스로 오비탈을 만들고 2s, 2sb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전자를 이제 배치하게 돼요. 전자를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는데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수소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 있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오비탈 에너지 준이고의 점선이 백큐브 레벨이라고 가정할게요. 백큐브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레벨을 우리가 백큐브 레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여기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비교해 볼 수가 있냐면은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분자의 전자는 요 레벨이 있잖아요.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야. 반면에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떨까요? 원자는 전자가 어디에 있죠?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걔는 6배까지. 근데 분자 이온화 에너지는 그보다 더 아래쪽에 있잖아. 본딩 오비탈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2의 결합 에너지하고 H2 플러스의 결합 에너지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얘가 더 강한 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H2는 전자 두 개가 다 어느 오비탈에 들어가 있냐면은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근데 그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 반면 H2 플러스는 어떻죠? 전자가 하나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 있긴 하는데 오직 하나만 들어가 있어. 얘는 전자 두 개가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얘는 전자가 하나가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강한 결합이냐면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H2가 더 강한 결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합 길이는 보통 결합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서로 잡아당겨주려고 하는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합이 강해지면은 결합 길이는 짧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결합이 길어질까요? 얘가 더 결합이 길이가 길어진다.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데 간단한 모델로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뭐를 정의하냐면은 본드 오더라는 개념을 정의해요. 결합 차수 비슷한 거죠. 양적합에서 본드 오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0.5를 추가시켜줘요. 안타이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0.5를 빼줘. 그것이 본드 오더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H2의 본드 오더는 어떻게 될까요? H2의 본드 오더는 두 개의 전자가 둘 다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드 오더가 어떻게 될까요? 0.5 플러스 0.5 그래서 1이라고 봅니다. 얘가 바로 H2의 본드 오더예요. 자, 그러면 H2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H2 플러스는 전자가
하나만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전자 하나만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0.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본드 오더가 크니까 H2가 H2 플러스보다 얘가 결합이 더 강한 결합.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H2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H2 마이너스. H2 마이너스는 전자가 3개잖아요. 그 전자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 세 번째는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 전자는 본드 오비탈에 들어가니까 0.5 또 0.5 여기 전자가 들어갔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안탈 본드 오비탈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합을 약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0.5를 빼준다고 그랬죠. 0.5 그래서 얘는 본드 오더가 0.5 이렇게 적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헬륨2는 어떻게 될까요? 헬륨2는 전자가 몇 개냐면은 4개의 전자가 있어요. 그럼 전자가 본딩 오비탈에 2개, 안타입 본딩 오비탈에 2개. 그래서 본드 오더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비활성 기체가 왜 결합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본드 오더가 0이기 때문에 결합을 못한다. 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헬륨2의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더한 놈을 본딩 오비탈, 뺀 놈 안탈 본딩이라고 그러는데 왜 얘가 본딩 오비탈이고 얘가 안탈 본딩 오비탈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오비탈은 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가운데 뭐가 있는 오비탈인가? 이 오비탈은 노달 풀려 있는 오비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탈 본딩 오비탈이고 결합이 약해지는 오비탈. 다음에 여기 오비탈은 플러스가 되니까 이 가운데 어떻게 중첩이 될 거예요. 플러스 2개가 합쳐져 가지고 가운데 전자가 모여 있게 되기 때문에 얘를 본딩 오비탈이고 원자 오비탈에 비해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얘는 가운데 노달 플레인이 생기기 때문에 두 핵이 서로 마주 보게 돼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얘를 본딩 오비탈, 얘를 안타입 본딩 오비탈이라고. 2에서도 이제 전자가 이제 5개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하면은 이제 순서대로 전자를 채워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s까지 채워지게 되면 그 위에 무슨 오비탈이 있냐면은 여기 2p 오비탈, 2p 오비탈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좀 까다로워져요. 자, 2s까지 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2p 오비탈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2p 오비탈이 있겠죠. 얘도 2p 오비탈이 있을 거예요. 2pg가 있을 것이고 2px가 있을 것이고 2p.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6개의 어텀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6개의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좀 헷갈리게 됩니다. 왜 헷갈리게 되면은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 2pg 오비탈이 여기 2pg, 여기 2px, 2py랑 서로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건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오비탈은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버랩이 커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2pg 오비탈이나 여기 오른쪽에는 2pg 오비탈, 2px, 2py는 에너지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어요. 1번 조건은 다 만족을 시켜. 근데 그가 다가 아니라는 거지. 뭘 체크해봐야 되냐면 오버랩이 크냐 작냐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얘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비탈이 이 셋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먼저 여기 2pg 오비탈하고 여기 2px 오비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pg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오비탈. 이게 지축이에요. 자, 이온자 분자에서는 그 원자들이 놓여 있는 축 우리가 지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px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이런 오비탈. 이건 2pg 오비탈. 자,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을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 있냐 없느냐를 뭐를 체크해봐야 되냐면 얘를 체크하면 돼. 오버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오버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오버랩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i번째 오비탈하고 j번째 오비탈을 곱해서 적분해 주는 것이 오버랩이라고 그랬잖아요. 얘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더해준 값을 봐야 된다. 근데
2pg 오비탈하고 2px 오비탈의 오버랩은 계산해보면 0이에요. 왜 0이냐? 지금 미하고의 곱할 거거든요. 근데 요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부호가 플러스고 얘도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 영역의 함수값의 곱은 플러스가 될 거야. 근데 요 아래쪽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요쪽은 플러스인데 요쪽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돼요. 또 요쪽 영역은 함수값이 음수가 될 거예요.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인데 이거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더해주게 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pg 오비탈하고 2px 오비탈은 오버랩 인테그랄이 제로가 돼.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얘기냐? 2pg하고 2px는 서로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2py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2py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2px하고 2py는 2pg하고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오버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남은 오비탈은 2pg 오비탈이에요. 2pg는 2pg하고만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 함수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pga 플러스 2pgb.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2pga 빼기 2pgb. 뭐 이렇게 쓰고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낼까요? 본딩 오비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가 어떻게 되죠? 같은 부호로 만나도록 그려줘야 돼. 이 오비탈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뭐가 나오도록 그려줘야 되냐면은 노달 플레인이 나오도록 그려줘야 돼. 그래서 2pg랑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든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2px는 어떻게 될까요? 2px는 아까 2pg랑은 오버랩 못한다고 그랬었죠? 2py하고는 어떻게 돼요? 수로 수직이잖아요. 2px하고 2py는. 그래서 2px랑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여전히 또 2px밖에 없다는 거죠. 2px는 2px랑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 거예요. 2px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은 어떤 모양일까요? 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px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어떤 모양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뭐가 만들어지지? 노달 플레인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2px하고 2px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부호가 같은 느낌. 노달 플레인.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뭔가 2py 오비탈이에요. 2py 오비탈은 2py랑 상호. 이제는 이쪽 방향이 2px니까 2py는 칠판의 수직인 오비탈이겠죠. 요 오비탈하고 요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든다라고 해주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토믹 오비탈 6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오비탈 3개를 만들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3개를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가 더 남았냐면은 2pg끼리 상호작용하는 놈의 본딩 오비탈은 이쪽이에요. 근데 2px하고 2py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든 오비탈은 얘보다 위쪽에 그려져. 둘 다 본딩 오비탈이야. 얘도 본딩 오비탈이고 얘도 본딩 오비탈인데 2pg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이 더 아래쪽에 내려가 있고 2px랑 2py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은 조금 위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pg 오비탈은 내 만든 본딩 오비탈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2px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 두 개 오비탈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오버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얼마나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겹쳐질 때랑 이렇게 겹쳐질 때랑 어떤 게 오버랩이 더 크냐면은 얘가 오버랩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방향성. 헤드 쪽으로 머리 쪽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이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겹침이거든요. 마주보고 하는 겹침보다는 머리끼리 겹치는 것이 오버랩이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더 커요. 그래서 더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본딩 오비탈을 만들 때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 때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PX나 PY에 비해서 PG가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를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2SA가 있었고 2SB가 있었죠. 그래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 위쪽에 2P 3개, 2P 3개가 있었는데 2PG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 2PX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O2의 컨피규레이션 한번 보자. 그러면 O2가 갖고 있는 전자를 순차적으로 여기다 이제 배치시켜 주게 됩니다. 전자를 배치시켜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 열, 열하나, 열둘. 이것이 바로 O2의 전자 배치가 된다. 자, 그럼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많은 부분을 예측해 주는 첫 번째, 본드 오더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본드 오더가 얼마일까요? 요 놈하고 요 놈은 상쇄가 되죠. 여기 본드 오더가 1, 2, 3. 근데 안타이 본딩부터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드 오더가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2가 되죠. 근데 이거는 마치 뭐랑 같죠? 우리가 루이스 다이아그램 그릴 때 본드 오더 둘 그리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자, 그 다음에 뭘 비교해 볼 거냐면은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볼게. 아까 H2하고 H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듯이 O2 분자와 산소 원자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엔 어떤 게 더 클까요? 이번엔 여기 위쪽에 백힘 레벨이 있겠죠.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이번엔 뭐가 더 크죠?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까요? 왜 그러죠? 분자 이온 에너지는 어디에 있던 전자를 떼어내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자가 있는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아까 수소와는 다르게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들어있어요.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다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자, 그 다음에 O2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F2가 있거든요. F2. O2 다음에. 자, O2거든요. O2.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볼 것은 뭐냐면은 O2의 결합 길이하고 O2 플러스의 결합 길이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O2에서 전자를 하나 빼면 O2 플러스가 되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결합 길이가 클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게 더 클까요? 그걸 뭐를 비교해 보라는 거냐면은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를 비교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방금 봤지만 O2의 결합 차수는 2거든요. O2 플러스의 결합 차수는 얼마가 될까요? O2 플러스라고 하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전자가 어디로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본드 오더가 얼마가 되냐면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2.5가 되죠. O2의 본드 오더는 2지만 O2 플러스의 본드 오더는 더 증가해요. 왜 증가하냐면은 안타이 본딩부터에 있는 전자가 더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강한 결합이죠? O2 플러스가 더 강한 결합이에요. 결합이 강해지면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실험 결과도 이렇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측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O2는 양자하게 발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분자 오비탈 이론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O2의 자기적인 성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기적인 성질. 얘는 파라마그네틱하냐 다이아마그네틱하냐라고 물어보면은 O2는 파라마그네틱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파라마그네틱해요. 실험 결과도 역시 파라마그네틱해요. 근데 O2를 만약에 루이스 다이아그램으로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O2가 파라마그네틱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O2의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그리게 되면 모든 전자들이 어떠나요? 모든 전자들이 다 쌍을 이뤄. 그래서 O2를 루이스 다이아그램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파라마그네틱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이 이론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MO 이론이 나오면서 O2가 왜 파라마그네틱한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었다.
이처럼 쌍을 이루지는 못하는 전자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MO 이론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O2의 MO 다이어그램. O2 내지는 F2의 MO 다이어그램. F2는 여기서 전자가 두 개가 더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O2의 왼쪽에 뭐가 있냐면은 N2가 있어요. N2 MO 다이어그램은 살짝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여기는 똑같아. 여기 P부터 이렇게 있겠죠. 자, O2는 시그마 오비탈 다음에 파 오비탈이 나오는데 N2는 거꾸로요. 이렇게 돼 있어. 이 부분. O2와 N2의 MO 다이어그램은 이 부분에서 살짝 바뀌어요. 이 부분이 역전이 되어 있다. 이 부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왜 O2하고 N2는 이렇게 다르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오비탈 에너지를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뭘 기억하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X축이 원자 번호인데 2s 오비탈은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질 때 2p 오비탈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이트로전이고 여기가 어디냐면 옥시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옥시전은 2s하고 2p 에너지 준위가 많이 차이가 나 있다. 근데 나이트로전은 2s하고 2p가 상당히 가까이 있다. 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얘 때문에 일어나는 이상, 얘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원자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떨 때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랬냐면 첫 번째가 에너지가 비슷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오버랩이 커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O2일 때는 어떻게 에버를 구했냐면은 S 오비탈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 P 오비탈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O2일 때는 2s 오비탈하고 여기 2p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s는 2s끼리 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 2p는 2p끼리 상호작용만 고려했지 2s하고 2p 간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를 않았어요. 왜 고려하지 않았냐? 이 그림 때문에. 지워버렸네. 아까 이렇게 옥시전 같은 경우에는 2s하고 2p 간의 에너지 차이가 커. 그래서 2s하고 2p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 에너지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O2는 따로따로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따로따로 해도. 2s는 2s끼리, 2p는 2p끼리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트로전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나이트로전. 왜? 이제는 이게 가까워졌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고려를. 자, 고려를 해주는데, 자,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여기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이 상호작용을 할 텐데,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지만 두 번째 조건도 따져봐야 되거든. 여기 2s 오비탈이 있고 여기 2pg 오비탈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2s 오비탈이 그러고는 여기는 3개의 2p 오비탈이랑 다 상호작용을 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뭐를 고려해봐야 되냐면은 오버랩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왼쪽에 내가 S 오비탈을 이제 그려줄게요. 이게 G축이거든요. 자, 2p x 오비탈이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가 2px, 2py, 2pg가 있고 여기 2s가 있거든요. 2s하고 2px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에너지는 비슷해. 에너지는. 근데 얘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얘는 오버랩이 제로가 돼요. 왜 그러느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긴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더해주게 되면 제로가 돼. 다시 말하면은 여기 2s 오비탈은 2px 오비탈이랑 오버랩을 하지를 못해. 상호작용하지를 못해. 2py 오비탈도 마찬가지겠죠. 2py 오비탈은 칠판의 수직이기 때문에 걔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2s 오비탈은 얘하고 얘가 에너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2px하고 2py하고는 오버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 남는 건 뭔가요? 2s 오비탈하고 2pg 오비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서 믹싱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어토믹 오비탈이 있어. 여기 어토믹 오비탈이 있어. 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 그럼 새로운 두 개 오비탈이 만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두 개가 만들어져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새로운 오비탈이 있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두 개의 오비탈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옥시전인 경우는 얘끼리 상호작용해서 s 오비탈을 만들고 얘끼리 상호작용해서 p 오비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여기 s 오비탈하고 여기 p 오비탈이 또 추가로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근데 여기 있는 파이 오비탈들 있잖아. 2px, 2py. 2px, 2py는 변하지가 않아. 얘는 왜 그런다고 해서요? 여기 2s 오비탈하고 2px, 2py는 오버랩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오비탈 2pg로 만든 오비탈 그 다음에 2s로 만든 오비탈들끼리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데 두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놈이 생기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놈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에너지가 살짝 달라졌다. 이렇게 에너지가 다른 놈이 상호작용해도 마찬가지로 본드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이 본드 오비탈을 만들어요. 에너지가 똑같을 때도 에너지가 떨어지는 놈이 있고 높아지는 놈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 줄이 살짝 차이가 나는 놈도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높아지게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는 얘였어. 원래는 얘였는데 얘랑 상호작용해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 올라지는 놈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원래 여기였었다는 거지. 여기였던 놈인데 얘랑 상호작용해서 에너지가 높아졌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오비탈이 그냥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오비탈의 성분이 여기에 섞여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풋사이 A고 여기가 풋사이 B라고 그러면은 이 오비탈은 풋사이 B에 가까워. 근데 풋사이 B에 뭐가 섞여 들어가냐면은 풋사이 A가 CA만큼 섞여 들어간다.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오비탈이 생기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오비탈이 생기거든요. 떨어지는 오비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원래는 상호작용하지 않았을 때 이 오비탈이었었다는 거예요. 얘가 얘랑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가 살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A 오비탈의 성분이 살짝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 오비탈은 원래 어떤 오비탈이냐면 이 오비탈이었다는 거예요. 풋사이 A. 근데 에너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오비탈에는 A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 오비탈은 A 오비탈에 B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에너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누가 다 믹싱이라고 합니다. B 오비탈에는 A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고 A 오비탈에는 B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올라간다. 얘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얘도 여기 S 오비탈하고 여기 2pg 오비탈이 있는데 여기 오비탈에는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에너지가 높아져. 여기 오비탈에는 P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비탈하고 여기 오비탈의 성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얘는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얼만큼 올라가냐면은 여기 파이 오비탈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 얘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놈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 어떤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파이 오비탈 위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비탈은 에너지가 떨어져. 그래서 정확히는 원래는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똑같거든요. 비슷해.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사실은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랑요 위쪽의 간격이 달라지게 돼. 근데 위치가 바뀌니까 순서가 바뀌지는 않나요. 순서는 바뀌진 않지만 이 에너지 준위가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SP 믹싱이라고 부르요. 여기 p 오비탈이거든요. p 오비탈에는 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s 오비탈에는 p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서 에너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두 장씩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은 왼쪽에 그림 있잖아요. 왼쪽에 그리면은 O2의 모레큘러 오비탈 에너지 다이어그램하고 오비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려준 그림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N2가 돼서 SP 믹싱이 일어날 때 오비탈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빨간색으로 그려진 오비탈들 있잖아요. 빨간색, 특히 시그마 G. 자, 얘부터 한번 볼게요. 얘가 O2에서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O2인 경우에는 SP 믹싱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시그마 G 오비탈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되죠? 얘로 되면서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나요? 얘로 되면서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야. 여였던 놈이 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모양이 바뀌어. 그러면서 요 모양이 되는 거야. 여기 있던 놈이 왜 이런 모양이 되느냐? 그거는 프린트문의 오른쪽에 보면 SB 믹싱이라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요 모양이 왜 얘가 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요게 2PG 오비탈이고요. 여기에 2S 오비탈이에요. 근데 여기 오비탈이 요 성분이 섞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비탈이 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거든.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가운데라고 그러면은 왼쪽은 어떻게 되죠? 여기도 플러스인데 여기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왼쪽은. 근데 여기 오른쪽은 여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섞여 들어가니까 이게 축소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2PG 오비탈하고 2S 오비탈이 성분이 섞여 들게 되면은 2PG 오비탈에 2S 오비탈이 성분이 섞여 들어가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 이게 무슨 오비탈이랑 비슷해요? SPG 오비탈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O2에서는 이런 모양이야. 2PG 오비탈만 있었어. 근데 이 오비탈에 S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뭐가 에너지가 더 낮냐면은 얘가 에너지가 더 낮아요. 왜 그러느냐? 얘도 본딩 오비탈이죠. 부호가 똑같잖아. 여기도 본딩 오비탈이야. 부호가 똑같잖아. 근데 어떤 게 더 본딩 오비탈이냐면 오버랩이 큰 놈이 더 큰 본딩 오비탈이라고.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은 얘는 사이즈가 줄어들었잖아요. 가운데가. 얘도 본딩이고 얘도 본딩이지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어떤 게 더 크냐면 얘가 더 커져요. SP 믹싱이 일어나면서 겹쳐져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믹싱이 일어나면서 모양이 바뀌어. 오비탈 모양이 아까 왼쪽 요 그림에서 요 그림으로 바뀌면서 오버랩이 줄어들어.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된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요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에요? 여기 있는 오비탈은 에너지가 살짝 내려가게 돼요. 얘는 왜 그렇죠? 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비탈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근데 여기에 PG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
그러면서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 놈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2오비탈하고 2오비탈을 비교해 보면은 둘 다 안타입 운동 오비탈. 얘도 노달 플레인 있고 얘도 노달 플레인. 둘 다 안타입 운동 오비탈. 근데 어떤 게 더 안타입 운동 오비탈이냐는 거. 어떤 게? 요 놈의 오버랩하고 요 놈의 오버랩을 비교해 보면은 요 놈의 오버랩이 더 커요. 얘는 오버랩이 작아.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안타입 본딩 캐릭터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도 안타입 본딩이고 얘도 안타입 본딩이지만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안타입 본딩 오비탈이야. 그러나 얘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아지게 돼. 그러니까 안타입 본딩 캐릭터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SP 믹싱이라고. S 오비탈에는 P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되고, P 오비탈에는 S 오비탈의 모양이 섞여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되는. 모양이 바뀌면서 에너지 준위도 같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O2일 때하고 N2일 때는 시그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SP 믹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믹싱이 되기 위해서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에너지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은 믹싱이 일어나지가 않아. 근데 N2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P 오비탈에는 S 오비탈이 섞여서 모양이 바뀌어서 에너지가 높아지고, 여기에는 S 오비탈은 P 오비탈의 성분을 섞여서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바뀌어지면서 안타입 본딩 캐릭터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우리가 헬륨2 이거는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왜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없네? 1SA, 1SB 그러면은 여기 전자 두 개, 여기 전자 두 개 들어가서 본드 오도가 0이다.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안 된다 그랬죠. 자, 베릴륨2는 어떻게 될까요? 베릴륨2는 본드 오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1S 있을 것이고, (2SA) 2SB 이렇게 되죠. 얘는 전자가 몇 개가 채워지나요? 8개 채워지겠죠. 그러면 얘는 본드 오도가 얼마죠? 얘도 0이죠. 그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얘는 정말로 존재하지가 않아. 헬륨2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아.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다이머가 발견되지가 않았어. 그러나 베릴륨2는 존재해. 실제로 존재해. 결합 에너지가 살짝 있어. 이상하잖아. 얘도 본드 오더가 제로고 얘도 본드 오더가 제로인데 얘는 결합이 존재해. 본드 오더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본드 오더가 둘 다 제로인데 SP 믹싱으로 설명해줘요. 아까 여기서 O2인 경우에 여기가 본딩 오비탈이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인데 이때는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SP 믹싱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냐면은 여기에 있는 오비탈 에너지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지가 않아.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깊은데 여기는 그만큼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SP 믹싱이 일어나면서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지가 않고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비록 본드 오더가 제로긴 하지만 어떻죠?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본드 오더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릴륨 다이머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릴륨 다이머가 존재하는 것도 SP 믹싱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요. 자, 지금까지는 동해 기혼자 분자예요. 동해 기혼자 분자. 다시 말하면 여기 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이 있으면은 여기 2p 오비탈 있고 여기 2s 오비탈이 있는데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아.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아. 근데 2의 기혼자 분자. 예를 들어서 C5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카본의 어토믹 에너지 레벨이고 옥시전의 어토믹 에너지 레벨은 카본보단 살짝 에너지가 떨어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네하고 얘네 상호작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2의 기혼자 분자인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 것, M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HF. H는 여기가 1s 오비탈이고 플로린은 2s 오비탈이 아래쪽에 있어. 2p 오비탈이 이쪽에 있어. 그래서 이제 1s 오비탈은 2s 오비탈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1s는 2p하고 상호작용을 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2의 기혼자 분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그래서 6장은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해야 돼요. 질문할 거 있어요 혹시? 자, 출석 한번 물어볼게요.